일루전 마술은 공연 예술이고 제대로만 하면 숨을 졸이며 마술이라는 사실도 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개의치 않죠. 단지 연기일지라도 마술이 진짜로 존재하는 세상에 사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마술을 해왔고 최초의 일루셔니스트는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에서 공연을 시작했어요. 가장 유명한 마술은 컵과 공을 가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하거나 색을 바꾸는 등의 마술이에요. 하지만 고대의 마술사가 할 수 있는 마술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초의 공중부양 마술도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중은 컵과 공 마술을 하는 마술사에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특히 마술을 존경해서 유명한 마술사들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4세기 무렵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마술을 위험한 마법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초기 일루셔니스트들은 처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가 되는 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마술은 1000년 넘게 사라졌어요. 아무도 공개적으로 마술을 공연하거나 마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술은 수세기 동안 정체됐습니다. 16세기 무렵 마술이 부활하면서 사람들은 카드 마술이나 물체를 사라지게 하는 등의 간단한 마술을 처음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알려진 마술에 관한 가장 오래된 책인 마술의 발견은 1584년에 출판됐어요. 이 책은 잘 알려진 마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술이 사악하고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환각 마술의 신화를 반박하는 단계 중 하나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마술의 필요 이상으로 현혹되지 않게 됐고 마술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를 상상해보세요 하면 무엇을 상상하시나요? 아마도 망토를 두르고 높은 모자를 쓴 사람이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모습일 거예요. 망토와 높은 모자를 쓴 마술사의 모습은 19세기 프랑스 마술사 위대한 헤르만에 의해 대중화됐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토끼 마술은 조금 후 스코틀랜드의 마술사 존 헨리 앤더슨에 의해 처음 공연됐어요. 호주 퀸즐랜드에서는 애완용 토끼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합법적으로 토끼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마술사뿐이고 마술사는 자신의 직업과 대중에게 보여줄 토끼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긴 과정과 많은 서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면허를 받고 공식적으로 키울 수 있었죠. 토끼는 뭘 잘못했을까요? 토끼는 농작물과 토종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술은 거리 예술이었지만 마술사 장 외젠 로베르 우댕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는 현대식 일루전의 아버지고 마술을 큰 극장 무대로 가져와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쳤죠. 그는 또한 위대한 일루셔니스트였는데요. 실제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그에게 매료되어 그를 기리기 위해 장 외젠 우댕에 아이를 추가한 것을 자신의 무대 이름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해리 후디니는 카드 마술사로 시작했지만 곧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마술사도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자신이 최고인 분야, 동시에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후디니는 탈출 마술이라는 틈새를 찾았습니다. 그는 밧줄과 쇠사슬로 몸을 묶고 물에 몸을 담그고 땅속에 몸을 파묻고 어떻게든 마법처럼 탈출했습니다. 심지어 해변으로 떠밀려온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탈출하기도 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그 괴물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거북이, 물고기든 뭐든 간에 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괴물은 해변으로 떠밀려왔고 괴물의 시체가 마술에 사용됐어요. 후디니는 족쇄를 차고 괴물에 올라갔습니다. 괴물은 끈으로 고정되어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15분 만에 후디니가 무대에 다시 등장했지만 바다 괴물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후디니는 내부의 연기에 질식할 뻔했다며 바람을 좀 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루전 마술은 초자연적인 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가장 매혹적인 마술이라도 마술일 뿐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일루셔니스트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걸 들으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해리 후디니는 영매술에 대한 전문 회의론자이자 폭로자였어요.
그는 심지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논리적인 설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보상을 받지 못했죠. 현재 이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상금은 100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마술사들은 영화 산업의 탄생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연기자 및 제작자로 참여했습니다. 해리 후디니는 여러 무성 영화에 출연했어요. 망토와 긴 모자를 쓴 헤르만 대왕 기억하시나요? 그는 조수이자 아내인 애들레이드 헤르만과 함께 몇 가지 묘기를 선보였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애들레이드는 솔로 공연을 계속했고 19세기 말에는 마술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는 오늘날까지 가장 어려운 마술로 여겨지는 총알잡기 마술을 선보인 몇 안 되는 마술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마술은 유령 신부였어요. 마술사가 흰색 옷을 입은 신부의 시체를 밝은 조명의 무대 위로 올려놓습니다. 몸을 공중에 띄우는 와이어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후프가 몸을 통과하고요. 그런 다음 일루셔니스트가 흰 실크를 잡아당기면 신부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술사들만 알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은 마술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건 놀라운 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의치 않지만요. 또 다른 유명한 마술은 사람을 반으로 자른 후 다시 합치는 마술입니다. 이 마술은 1921년 영국의 마술사 P.T. 셀비트에 의해 처음 공연됐는데 이 마술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많은 일루셔니스트들이 이 마술을 반복하고 개선했지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1956년에 한 남자가 생방송으로 이 마술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아내를 반으로 나누자마자 방송이 중단됐죠. 시청자들은 뭔가 잘못돼서 진행자가 쇼를 중단했다고 생각하면서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방송이 중단된 거였고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지난 세기 동안 일루전은 더욱 발전해왔습니다. 오늘날 전문 일루셔니스트들은 자동차를 공중에 띄우거나 비행기를 사라지게 하는 등 더욱 화려한 쇼를 선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현대 마술사 중 한 명은 데이빗 커퍼필드입니다. 네, 그의 예명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찰스 디킨스도 실제로 과거에 일루셔니스트였으니까요. 데이빗 커퍼필드도 카드 마술로 시작했지만 그의 전문 분야는 거대한 일루전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공연 중 하나는 역사상 단 한 명의 죄수만이 탈출에 성공했다는 삼엄한 경비의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커퍼필드 역시 같은 마술을 선보였으며 다른 일루셔니스트들은 아직까지 이 마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실제 청중 앞에서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여러 번 보여줬어요. 1980년대에는 자유의 여신상을 리버티 섬의 관객들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상 앞에서 시트를 들어 올렸고 시트를 떨어뜨리자 동상이 사라졌죠. 스포트라이트가 지나가면서 거울이 있는 게 아니라 동상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시트를 다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렸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네, 알아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겠죠? 좋아요. 예외적으로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일루전 마법의 모든 것이 그렇듯 이 동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실 동상은 스크린을 받치고 있는 탑 뒤에 숨어 있었어요. 관객의 눈을 멀게 하고 아무도 탑 뒤에 숨은 조각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밝은 빛이 마술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동상을 움직였던 걸까요? 동상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는 관객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위치 변경이 가능한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다들 자기가 움직인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제가 마술을 망쳤나요? 죄송해요. 이제 마술 공개는 절대 보지 말라는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물론 마술사가 되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요. 마술사들은 다른 마술사에게 마술을 배우기 전에 마술사 선서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선서는 마술의 비밀을 절대 마술사가 아닌 사람에게 알려서 마술을 망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또한 마술은 지적재산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술사가 독창적인 마술을 생각해냈는데 다른 마술사가 이를 훔쳐가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2의 후딘이나 데이빗 카퍼필드가 되고 싶다면 조심하세요.